글쎄요, 우리나라 AI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중국인 의사가 더 의술이 발달될까요? 우리나라 의술이 더 발달될까요? 당연히 중국 의술이 더 발달될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뭐냐? 대기업을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냐.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투자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 생활화학, 그다음에 요 정도예요, 현재로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KAI라고 해서 항공우주 산업하는 항공우주 관련한 회사,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대기업군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 쪽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을 좋아하느냐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뜰 수 있느냐, 유망 기업이냐라고 놓고 보면 간단해요. 반도체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삼성이 조금씩 야금야금 기술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할 수 있다고 뭐 해야 되겠죠. 일단 자본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앞으로는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도 유망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오 산업.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네릭 약품밖에 못 만들어내요. 오리지널 약품을 못 만들어내요.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반도체라든지 우주항공이나 자동차 같이 기초적인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가장 단적인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에요. 의학 산업이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산업. 이제 우리가 뭐 누리호도 쏘아 올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또 KF-21 전투기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엔진까지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국산화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니까 일단 우주항공 산업도 우리에게 유망한 산업이, 방위산업 아닙니다. 예, 우주항공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 산업. 로봇 산업은 독일과 일본이 너무나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라든지 일부 우리나라 LG 같은 곳에서 로봇을 따라가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절 꺾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본 기업을 아직 능가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입니다. 우리가 뭐 너나 나나 다 요즘 AI 그러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AI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왜? AI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그죠? 뭐 빅데이터가 일단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데이터 크롤링을 해서 셀프 러닝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AI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내용까지 쫙 가기 전에 제일 기초적인 게 데이터 구축이에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분들 많이 안 계시죠? 일부 SK라든지 KT가 데이터 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기술 집적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여러분 중국인 의사가 더 의술이 발달될까요? 우리나라 의술이 더 발달될까요? 당연히 중국 의술이 더 발달될 거예요. 앞으로 20, 30년 지나고 나면. 물론 제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중국인 의사들이 가지는 임상 실험의 횟수가 대한민국 임상 횟수보다는 당연히 많을 거죠. 병의 종류도 당연히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 14억이라고 하는 샘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여러분 하얼빈에서부터 상해까지, 남경이라고 하죠, 난징까지 고속철도가 달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얼빈, 뭐 길림성이나 이쪽에 있는 도시하고 기온하고 난징에 있는, 남경에 있는 도시의 기온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그러면 철도가 팽창하고 줄고 하는 그 데이터, 속도를 내에 따라서 그 데이터마저도 다 다르게 지역마다 고속철도가 내려오면서 데이터를 끌고 모으는 양이라든지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해외 수주를 할 때 우리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 축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막에 깐다 할 때 중국은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사막에 깔아본 적이 없잖아요. 중국은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의 축적이 중요한 시기가 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 이 정도 대기업을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 3,000원, 5,000원, 뭐 1,000원 이런 주식들, 예를 들어서 AI가 뜬다 그러면 어떤 뭐 AI 관련 주식들이 가격이 뭐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를 알아보니까 무슨 디지털 공장 한 100평 정도 되는 저 구로구에 있는 어떤 디지털 단지 안에 공장이 있더라.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그 회사가 상장이 돼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상장을 했을까? 예, 근데 상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3,000원, 뭐 4,000원 정도 거래되다가 AI가 뜨면 테마 상승에 따라서 그 주가가 뭐 3만 원도 가고 2만 원도 간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어떤 그 정치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었잖아요. 바이러스 관련된 주식. 회사 아시죠? 그죠? 무슨 땡랩이라고 하는 주식인데, 이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 그러니까 3만 원짜리가 10몇만 원으로 뛰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투자예요? 비합리적인 투자예요? 묻지마 투자 아니에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투자의 행태가 만약에 그런 거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하지 마시라는 말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 테니 어떤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첫째,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회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회사의 창업주가 어떤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그 기업의 문화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소위 광고에 나와서 이 집에 이 아파트에 살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하면서 유명한 여자 배우가 멋진 옷을 입고 커튼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층간 소음이 있냐 없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를 지목했을 때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광고 카피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성이거든요. 신뢰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이 회사가 성장 가능한 회사냐.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자본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배당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형태의 주식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시고, 이 세 가지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기업이 반도체 관련 회사냐, 로봇 관련 회사냐, 무인자동차 관련 회사냐, 아니면 무인자동차에 필요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냐, 로봇 회사냐. 왜냐하면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같으면 센서에 대한 이야기,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야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제조업이니까 AI에 관한 데이터 구축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투자적 관점에서 또는 소비자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가치, 기업가가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 기업의 문화, 성장 가능성, 그리고 향후 산업 발전에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들, 바이오, 우주항공, 반도체, 무인자동차, 센서, GPS 뭐 이런 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산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에 뻔한 이야기라 했으니까 왜 뻔한 이야기냐? 미국이 이미 앞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이 경쟁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치고 나갈까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할까요? 중국이 우리나라 치고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싼 중국의 건실한 기업을 사놓는 게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사놓는 것보다는 이익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추정한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국뽕이랑 이런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국뽕스러운 투자를 하겠다? 저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엄밀하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미 성장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곳,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중국이라고 하는 기업 중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앞에서 제가 지적해 드린 그 기업들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저를 많이 흉보고 욕하실 건데,
저는 일단 옷이나 신발 같은 거는 국내에서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왜 국내에 사지 않느냐? 너무 비싸요. 저는 가끔 미국을 가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이 세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이 100불이라고 하면 세일을 할 때는 진짜 20불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신발을 사보거나 옷을 사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제가 즐겨 입느냐라고 하시면 구체적인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옷 의류는 제가 에디바우 거를 좋아해요. 주로 이제 자연 이렇게 아웃도어 패션이죠. 그리고 신발은 뭐 편한 신발이 제일 좋습니다. 뭐 20불짜리를 사든 뭐 10불짜리를 사든 편한 신발이 좋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워낙 음식을 안 가리고 다 좋아하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별로 가리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좋아하는 게 선지 해장국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굳이 가끔가다 생각나는 게 버거킹의 햄버거가 가끔은 생각이 나고요. 우리나라에서 버거킹 햄버거를 제가 1년에 한 번 사 먹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는 버거킹의 그 고기를 차콜에다가 구워요. 그 숯불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그 숯불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사 먹는데 미국을 가게 되면 공항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버거킹 햄버거 먹으러 가요. 근데 요즘 그것도 못해요. 왜? 옛날에는 버거킹 햄버거가 세트 메뉴로 한 4불 50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한 12불 정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300%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 먹지를 못하겠어요. 비싸서. 그러면 무엇을 미국에서는 주로 제가 미국을 가면 무엇을 먹느냐? 할 수 없이 집에서 이제 밥 먹는 거죠. 뭐 한국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적으로 짬뽕도 만들어야 되고 짜장면도 만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수시도 만들고 이제 다 스스로가 이제 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 만드는 방법도 알고 아마추어적이지만 짬뽕도 어떻게 볶아야 되는지도 알고 짜장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도 알고 나름대로는 그 요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뭐 때문에? 너무 외식비가 미국은 비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뭐 특이한 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자동차를 몇 번 사봤냐면요. 한 번, 두 번 사봤네요. 그러니까 차를 말씀드리면 대우에서 나왔던 누비라를 제가 처음 인생에서 제가 제 돈으로 처음 산 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 인생으로 두 번째 제 돈으로 산 게 미국에서 산 차예요. 애들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그 윈스타, 포드 윈스타라고 하는 차, 벤이죠. 그 차를 샀었고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차는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티볼리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 리스를 했어요. 왜 리스를 했느냐? 차를 사는 것보다 리스를 하면 한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차를 반환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차를 사고 싶으면 리스가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리스를 했는데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제 철학은 차는 굴러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를 뭐 때 빼고 광내고 뭐 깨끗하게 움직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생각이 없고요. 차를 사고 나면 1년 굴리고 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차 가격의 3분의 1은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걸요. 그런 데다가는 크게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방어 운전을 하면 가급적이면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으니까 차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크게 뭐 모델을 정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뭐 다른 뭐 특별한 거는 뭐 없네요. 취미생활 하는 거는 제가 주로 이제 과거에 골프를 많이 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는 요즘 1년에 한 3번 칠까 말까 정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골프 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느냐? 너무 오케이를 많이 줘서 재미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원칙대로 그 홀에 땡그랑 하는 소리 들을 때까지 다 치는 거하고 치지 않는 거에 그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낚시라서 한때 낚시를 즐겨 다니고 있고요. 산보다는 바다가 좋습니다. 왜 바다가 좋냐면 멍 때리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왜 멍 때리기를 좋아하느냐? 너무 한국에서 사는 게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살던 시절에 경쟁하고 지금 젊은 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세대, 저도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쟁이 너무나 벅차다 그럴까요? 그래서 바다 보고 또는 비 오는 날 빗소리 들으면서 멍 때리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취미적으로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